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이제 31일입니다. 그야말로 2020년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더듬어 보면 정말 대한민국 한 해, 금년 한 해가 가장 불행했던, 국가적으로 보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장본인 역사에 이름 석자를 남길 사람은 바로 추미애다. 그리고 문재인, 그 다음에 이낙연, 그 다음에 정세균,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2020년도의 역사를 흑역사로 만들어놨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 정말 이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암울했는데요. 그나마 법원의 판사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이렇게 판사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한 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원의 조미연 부장판사와 홍준욱 부장판사, 이런 이 두 명의 판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법무부 장관의 그야말로 전행, 인사 전행, 독단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상 일단 종지부를 찍어놨는데요. 이제 새해가 되면 새로운 또 세상이 열립니다. 바로 공수처라고 하는 새로운 이 괴물이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수처가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나갈지, 그 공수처장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 모두가 최소한도 중도층을 포함한 야권 인사들이 다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무너져 내려갈 위기 꼭 막아내야 된다. 더군다나 이번에 장관들 인사하고 또 청와대 개편이 이제 오늘 내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걸 다 보면 사람만 바꾸지 정책 기조와 정책의 변화는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반문재인 국민들이 모두가 하나로 뭉쳐야 되겠다. 그 역할을 한 중심에 전옥현의 안보정론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제대로 된 건강한 비판 세력의 우리 국민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로 미흡하지만은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금년 내내 역사에 그야말로 마이너스 페이지를 만든 장본인들, 이제 여론의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여론조사기관의 신뢰성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신뢰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신뢰성을 의심받는 기관에 나오는 조사마저도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이 침체 현상으로 빠져가고 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하향 국면이 계속될 것이다. 사람만 바꿔갖고는 안 되고 반드시 정책까지 바꿔야 되는데 현 정권이 정책까지 바꿀 의향이 있느냐? 아니올시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이런 걸로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우려되는 국면인데요. 그 우려가 여론 지표로 나와 있어요. 오늘이 사실 목요일인데 매주 목요일 날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긍정평가율은 지난주보다는 36.9%, 그래서 0.2%가 살짝 좋아졌어요. 좁쌀만큼 좋아졌어요. 대신에 부정평가도 또 이 좁쌀만큼 높아졌어요. 59.8%. 그래서 사실상 60%에 육박한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특징은 바로 뭐냐? 5주째 이러한 이 긍정과 부정이 20% 이상의 편차를 내보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 레임덕 현상의 심화 현상을 바로 알려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통령에 대한 이 긍정평가, 부정평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호남과 그리고 진보하면 누굽니까? 핵심 콘크리트층이라고 하잖아요. 이 핵심 콘크리트층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진보층에서 긍정평가가 10.3이 빠졌고요. 호남에서는 6.4가 빠졌고, 그리고 열린민주당, 이게 최강욱이가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5.8%가 빠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걸만 보더라도 이제는 그들의 핵심 지지층에서의 이반 현상은 또 하나의 돌이킬 수 없는 강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이제는 가능한 국면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 지지,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는 각각 30.4, 29.9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물론 앞서고 있지만은 불과 뭐 한 1.5% 정도 앞서고 있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0.5%거든요. 0.5%. 그런데 국민의힘은 무려 3.4%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여당은 0.6%가 그래도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3.4%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경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 이 끝없는 정책 국민으로 가는데 이것을 우리 야권 넓은 의미에서의 반문재인 국민들이 이 여론의 지지 추이를 계속 떠받쳐가지고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가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그동안에 여당의 뭐라 그럴까요? 여당의 그 전략가로 알려져 있었던 이철희 전 의원이죠. 여론조사 전문가였죠. 요즘은 뭐 별도의 방송시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철희 의원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강력히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미애와 윤석열 사태 등을 우려하고 이낙연은 사과하고 내각은 총사퇴하라. 그리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청와대 참모들은 방관만 하고 있었다. 이런 취지로 강력히 비판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추 장관과 관련해서는 이 정권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인사 실패 사례다. 그리고 앞으로 인사개혁 쇄신은 화합형, 통합형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청와대와 내각에도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여당이 지지율에서 빠지듯이 계속 이런 국정 난맥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 여당이 지나치게 국정 운영을 힘으로만 밀어붙이고 지난 총선에서 130억을 얻었기 때문에 전략적 오판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철희 의원의 경우에는 인적 쇄신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은 완팀만은 강조해서는 안 되고, 완팀 강조하는 것은 정책 실행 이전의 단계에서는 반드시 이일적 견해를 인정하면서 건강한 토론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민주당은 현재 추윤 두 사람의 싸움에서 우리 편 이기라고 북만 치는 나팔수 역할을 했는데 의석수의 힘에 너무나 취해 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도 이제 국민한테 사과하라, 이렇게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의 국정운영 기조 변화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는 상대방에게 밀리면 끝장이라는 논리가 작용하지만 민심에 좀 물러선다고 해서 끝장나지 않는다. 민심과 성을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장관 바꾸는 걸 보면서 청와대 지금 바뀌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누가 청와대에 임명될 것이다. 이미 장관은 핵심 이 박범계, 그 다음에 환경장관에는 한정혜 의원, 이 당 의원이 2명이나 갔어요. 3명 중에. 그 다음에 황기철 북허가 보훈처장에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 인사 지금 후임들 물망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비서실장에는 유영민 전 과학기술부 장관, 그리고 정책실장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민정수석에는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호철과 그 다음에 이호승 경제수석이 각각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후보로도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쭉 보면 지금 전반적인 언론의 평가는 사람은 바꾼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정책은 그대로 가겠다 이 얘기인데, 정책을 그대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현 정책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사회주의화 정책, 사회주의 지향성, 사회주의적 요소를 많이 가미한 정책들을 전부 현 자유 대한민국에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정책 실패했다는 것이 이미 검증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하는 아집과 독선이에요. 그 이유는 사법부도 장악하고 있고 행정부야 뭐 본래가 그런 것이고 국회도 장악하고 있다는 오만과 불손에서 나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바로 법무부만 보면 법무부 장관이 누구죠? 박범계죠. 이거 뭐 청문회 있으나만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차관은 누구죠? 이용구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에서 활동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상 대통령과 한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현 정권 출범의 대선 때부터도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고도 인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히 박범계의 전환,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아무리 정치적인 색깔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얼굴이 2개, 3개로 나눠지어서 인생을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장관, 차관 해봐야 얼마를 하겠어요? 1, 2년 하다 마는 거 아니겠어요? 기간도 기간이지만 그 자리는 국가를 위해서 국민만 보고 일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박범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를 몰아내야 되는 판국에서 어떻게 했었어요? 자세 좀 똑바로 고쳐 앉으라고 소리 지르고 이 난리를 쳤잖아요. 과거에 윤석열한테 어떻게 했었어요? 형, 응? 박근혜 댓글 사건 때 너 이렇게 의로운 검사가 이렇게 자천당해서 되겠어? 울분을 토했어요. 어느 날 울분이 하루아침에 이제 칼날이 돼가지고 목에 칼을 들이댄 사람이 바로 박범계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박범계는 패스트트랙 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또 박범계예요. 그 다음에 이용구는 또 누구냐? 마찬가지예요. 이용구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이용구도 택시기사 폭행으로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상 말이죠. 대한민국 탄생 이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쓴 이래 그야말로 피의자가 폭행 장차관이 동시에 다른 행정부처도 아니고 말이죠. 법무부에 앉아있다. 두 명이 다. 이게 인사라고 한 인사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법무부가 뭐 하는 데인데요. 법무장관이잖아요. 법무장관. 법무행정의 책임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 예를 들어서 이 박범계는 그 당시에 이 폭행 혐의로 해서 많은 여당 의원들을 조사를 받았는데 무려 그 당시 민주당의 기소유예가 40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불구속 기소가 8명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한국당의 경우에는 48명의 이 기소유예 그리고 약식명령 11명, 불구속 기소가 16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 기소유예한 데는 포함되지 않고 불구속 기소 8명의 박범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뭘 기소유예를 했느냐면 기준이 범행 경위, 그 다음에 유형력 행사 정도, 그 다음에 역할 및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벌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그 다음에 불구속 기소 대상에 대해서는 적극적 유형력 행사 또는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행위 태양이나 폭력, 폭행 경위에 비춰 불구속 기소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기소에 그야말로 중범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박범계예요. 그런데 이 박범계가 장관이 됐어요. 그러면 검찰에서 이 피의자를 제대로 조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명색이 장관인데 이제 전에는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겠지만 이제 검찰에 가지도 않아요. 서면 조사로 아마 끝낼 거예요. 서면 조사만 끝나도 다행이에요. 이것도 공수처에서 가져갈지 몰라요. 그래서 서류만 조사하고서 이건 무혐의 처분할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 최선이 되겠죠. 박범계한테는. 이런 지금 법치 무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바꾸고 정책, 특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흔히 얘기하는 지금 검찰 개혁 이런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책 개혁, 정책 전환 있을 수 없다. 환경부든 국가보훈처든 마찬가지예요. 청와대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몇 명 보십시오. 전부 예스맨들만 가졌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정책 대전환이란 사실상 모든 분야의 정책을 바꾸라는 주문인데 그건 좀 큰일 날 소리다. 방향 전환보다 지금은 그 방향에서 현실을 잘 구현해낼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기 청와대 비서실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개혁이 중요하다. 윤건영 하면 측근 중에 측근이잖아요. 대통령 가장 가까이에서 보시던 측근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공천받아갖고 무혈 입성하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구로 갑 거기에서는 손만 들면 다 되는 데 아니에요? 갑인지 을인지. 예. 구로 지역 특성상. 그래서 여기서 내놓은 걸 보세요. 방향 전환이 필요 없고 그 방향에서 현실을 잘 구해내라. 아니 서울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 서울로 이 운전대를 잡아야 서울을 가는 것이지 서울 간다고 해놓고 부산으로 운전대를 잡으면 서울이 나옵니까? 그래서 부산으로 갔다 돌아오려면 시간 다 지나죠. 골든타임 다 지나게 돼요. 정책 방향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정책 방향은 잘못되어 있고 운전수만 바꾼다. 그럼 운전한 차가 부산 방향으로 가게 딱 조정이 다 돼 있는데 그게 제대로 나라를 이끄는 모양이냐? 저는 강한 반론과 이견 그리고 비판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이제 공수처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수처장 말이 많아요. 이거 정말 이런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과연 잘 하겠느냐?
그리고 수사 경력도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참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과거 윤석열 총장 추미애와 혼자만 싸웠는데 이제 박범계 플러스 김진욱 공수처장과 또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불안하다. 굉장히 우려해요. 공수처가 완전히 또 다른 그야말로 이 제2의 추미애가 되는 거 아니냐, 공수처장이.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아서 지금 야당에서는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공수처장 임명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서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현재 야당에서는 대검이 아니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놓았습니다. 이런데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수처장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씩 매일같이 새로운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공수처장과 관련해서는 같이 이제 근무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변협 후보 선정 과정에서 제출한 소견서에서도 뭐라고 썼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취재 기자들한테 출근하면서 한 얘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새롭게 나온 얘기들을 쭉 정리해 드리면 일면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여권에서 이거 제2의 윤석열이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를 하고 있다는 그런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제고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대한변협 후보 선정 과정에서 제출한 소견서에서 뭐라고 밝히고 있느냐.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다. 처장이 된다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직접 밝혔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 박범계가 계속 검찰개혁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거와 사실상은 결을 달리해요. 이 원문으로만 해석한다면 윤석열이가 얘기하는 이 검찰의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과 같은 맥락에서 공수처장이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환영합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말이 말로는 여권에서 하는 말이고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친여권 코드에 맞추는 수사를 한다면 그야말로 또 다른 대한민국의 흑역사에 김진욱 공처서장이 이름을 하나 더 얹은 불행한 역사를 만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법조계에서 하는 평가를 보면 차분하고 학구적인 판사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김 후보자는 성향이 강하지 않다. 되레 무색무취한 편이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고요. 조용히 일만 하는 한마디로 모범생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연구관 시절에 헌법의 거주 이전의 자유, 평등에 관한 논문을 또 쓰기도 했고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 박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한 소구라는 논문에서 헌재가 제시한 관점만 가지고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헌법 또는 법률의 정당화하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탄핵 판결에 대한 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새로운 사실 중에 굉장히 하나가 아닌가, 이런 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 나타나고 있는 것은 2013년도 초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동욱 헌재재판관을 지명한 바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특활비 문제 때문에 이분이 낙마했어요. 그래서 이 낙마와 관련해서는 바로 김진욱 이번 후보자가 특정 업무 경위를 외부에 알린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이 낙마 결정의 원인, 요것을 바로 장본인이 김진욱이다. 이런 소문들이 당시에 많이 알려져 있다. 본인은 당연히 부인하고 있죠.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수처장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정치적인 독립성과 중립성, 요거가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그 약속, 정말 어느 정도로 이행이 되는지 한번 반드시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켜봐야 되겠다. 감시, 감독을 하고 강한 논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이 언론과 출근하면서 질의 답변을 한 건데요. 공수처의 권한을 어떻게 되돌려줄지 심사숙고하겠다. 그래서 공수처가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 권한도 국민께 받은 권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민께 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려줄지 심사숙고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헌법을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 안 되며 우리 헌법상 존재할 수도 존재해서도 안 된다. 이 얘기가 말이죠. 이 학자 같은 스타일이다. 연구가 스타일이다. 샌님 같다. 이런 입장에서만 나온 얘기라면 평가할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공수처장 후보자 입장에서 한 얘기 때문에 단순하게 판사할 때의 그런 시각은 아니어야만 한다. 뭔가 중대한 메시지가 되고 그 중대한 메시지는 실행을 전제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행을 전제로 할 때 이 말이 즉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온다. 이게 민주주의 가장 기본 원리가 아니겠어요? 주권 재민의 원칙.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말을 지킨다면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한테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했다가 이번에 단단히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공수처장한테 임명장을 줄 때는 대통령이 입안나 빵끝을 안 했다고 그래요. 입안나 빵끝 안 했다. 그런 대통령도 좀 속된 말로 쫄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말이야 윤석열 총장한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이 사람이 참말로 수사했어. 공수처장한테 함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이번에는 입을 딱 다문 그 이유가 기쁜 이유가 거기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김진욱 이 헌재 소장이 이 공수처장이 이 럭비공 같은 또 스타일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하고 이번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 위에 권력이 군림하면 안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헌법을 거론한 걸 보면 이거는 아주 법리에 충실하겠다고 하는 판사의 또 이 기질도 보여요. 그렇지만 이 판사의 기질, 우리 판사들 둘이 큰일 했잖아요, 이번에. 그런 것처럼 이 조미연과 이 홍수록 부장판사의 경우같이 이 김진욱 전 판사죠. 이 판사, 즉 헌재 선임 연구관이 이 공수처장으로 할 때 오로지 법리 해석만 충실하게 한다면 누가 수사 대상이 되든 간에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고 여당에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수처의 중립성 훼손 우려와 관련해서 국회와 청와대의 검증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검증이자 가장 중요한 인사청문회 과정이 남아있다. 이제 막 시작이니 인내심을 갖고 하면 불식될 것이다. 그리고 공수처 출범 뒤에 그가 임명할 차장을 친정부 인사가 차지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염두에 둔 사람은 있다. 그런 우려도 추측이라고 생각한다.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처장 혼자가 아니라 차장, 검사, 수사관, 다른 직원이 있다. 차차 보완될 것이고 하나의 팀으로 서로 보완하며 수사할 것이다. 그리고 공수처 출범에 대한 국민 여러분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말했다. 이제 막 태어나는 공수처를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관급인 공수처장에 임명된 이 김진욱 후보자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을 했다. 그리고 수사 대상을 특별히 염두에 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이 쇼가 아니기를 저는 분명히 당부드리고 오늘 출근하면서 한 얘기 그리고 이 대한변협에서 추천할 때 추천 소견서에 얘기한 대로 그야말로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이제는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수사 현실에 꼭 반영시켜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또 맨 먼저 빠르고 정확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